소녀 3. 그러나 그의 겨울이 채 닥치기도 전에 소녀의 소원은 이루어졌었다. 아직 된내기가 오기도 전이었었다. 소녀는 반찬 가게에 콩나물을 사러 갔었다. 어디로 무엇을 사러 가거나 길 건너 고개 너머에 있는 연탄지배를 들여다보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었다. 사는 보람이기도 했다. 단 하루라도 연탄집을 지나지 않으면 고아가 된 것처럼 허전했던 것이다. 그날도 소녀는 연탄집에 들러서 공연히 물어보았었다. 오늘 얼마예요? 30환이다. 네. 얼마 주랴? 나중에 올게요. 그뿐이었다. 물어만 보았지 사볼 수는 없던 소녀였었다. 넓은 마당 안에는 분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새까만 분탄 더미는 빗긴 햇빛을 받아서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다고 소녀는 생각하는 것이었었다. 만져보고 싶게 윤이 났다. 분탄 더미만 보아도 소녀의 가슴은 흐뭇해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품에 포근히 안겨보는 것 같은 행복이었었다. 소녀의 눈에는 흑인처럼 눈만 빼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들처럼만 보여지던 것이었었다. 석탄을 만지고 석탄과 같이 살고 석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건 안 써주겠지. 소녀가 철사 울타리 사이로 분탄 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저씨들이 전기 풍로를 하나씩 들고 가며 소용없어. 금방 끊어도 금방 다시 다는 걸 뭐. 그러게 옛말이 있잖아. 열놈이 한 놈 도둑을 못 지킨다는 거야. 이거 무슨 놈의 팔자가 존소리 듣는 생활은 못하고 그래. 꼭 욕만 먹는 일을 하게 마련이라. 아이 그 옆편네 참 앙칼지더라. 똥싼 놈이 성낸다고 어디 보라지 않던가? 하긴 새도 꽤나 쓰는 집안인가 보더라. 서두는 봄이 인저 또 전화가 오겠지. 오면 우린 또 고택골일세. 저 천만이처럼. 잡으라고 시키고 잡았다고 고택골이고 이놈의 세상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오라. 대낮에 댄스하는 놈의 집엔 낯전길 주고 공장에 손만 싹싹 부비고 있고 일 네개 담배나 한 대 피우세. 두 아저씨는 철망 말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었다. 소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던지 몰랐었다. 아저씨 낯전기 조사를 다니세요? 그래 어디냐? 알켜주면 미루국 사주지. 저 길 건너 벽돌단 집에요. 난 미루국 안 먹어요. 소녀가 겁이 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버린 후였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소녀의 몸뚱이는 옴두꺼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병든 고양이처럼 길가에 내던져졌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는 조사원한테 욕만 퍼부었었다. 아무리 잘 꼬집는 아주머니라도 이 조사원 아저씨를 꼬집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아 그런 젠제리 같은 놈의 자식 그렇게 빌어도 죽어도 안 된다는군 그래. 그놈의 새끼 가다가 전차에 치여 손목쟁이나 똑 잘려지거라. 욕을 하면서도 아주머니는 연탄풍로를 꺼내었다. 그러고는 돈을 휙 던져주는 것이었다. 예, 가서 연탄 4개만 사와. 돈을 받아든 소녀의 손은 떨렸다. 가슴은 흐뭇했다. 행복감에 틀림이 없었다. 연탄을 사들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연탄을 피우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풍로에 불을 피웠다. 서투른 소녀한테는 더없이 어려운 일이었었다. 그러나 그래도 기뻤다. 밑에서부터 빨갛게 올라오는 연탄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대로 행복이었다. 냄새가 코를 꼭 찌른다. 눈도 아팠다. 그러나 그래도 좋았다. 기뻤다. 즐겁기 그지없었다. 한참을 피더니 파란 불꽃이 조옥조옥 올라온다. 눈이 아프고 가슴이 울렁대었다. 그래도 좋았다. 메스껍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었을 때의 그 가슴 울렁대던 때와 같다 했었다. 소녀는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소녀는 즐거웠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채취였었다. 그리운 아버지의. 드디어 소녀는 쓰러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채취에 도취하는 모양이었다. 소녀는 까무러치고 말았다.
김칫국을 퍼먹이고 토하고 한 뒤에야 제정신이 들고서야 소녀는 미련하다는 죄로 2번이나 쥐어박혔었다. 그래도 이번만은 꼬집히지는 않았다.